네, 어제는 LG화학이 화재라는 불을 끄고 시가총액 5위를 탈환했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앞에서 끄니까 뒤따라서 화학주들도 다 같이 가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제 곧 또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이 화학주들은 상반기에 실적이 피크를 찍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우려는 이제 피크 아웃인가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제 LG화학의 시가총액 상위 5위 탈환과 함께 화학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학주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얘기를 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국내 케미칼 에너지 기업들에는 최근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길래 그렇게 애를 썩이다가 요즘에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인지 대표님은 어떤 이유라고 해석하십니까? 네. 국내 케미칼 에너지 기업들은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약 한 30%, 25%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케미칼 에너지 업종에 둘러싼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 향후 이익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몰려온다. 왜냐하면 중국 정설이 과다하게 몰려와서 피크 아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철강,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화학 이렇게 되면서 CO2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2021년도 올해 1분기,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PR이 5배, 4배라도 우리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툭툭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테이퍼링은 뭐 11월 달에 되고 금리 인상은 내년부터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보지만 거기에 따른 이익 규모 올라가는 거 쭉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헝다 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헝다 사태 수혜주가 케미칼 에너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헝다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혜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예를 들면은 CO2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해서 지금 수소차, 수소 발전 쪽, 수소 생산하고 전기차를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케미칼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차라든지 수소 생산 쪽, 이렇게 발전 쪽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쭉쭉 뽑아내듯이 주가 급등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아주 안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뒤집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 상당히 귀가 솔깃한데요. 먼저 형탁으로 수혜주가 우리나라의 네. 화학주에 있다고 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그 화재라는 악재를 딛고 시가총액 5위를 탈환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모든 악재를 이제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LG화학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예. 드려야 되는데 LG화학의 이익 추이하고 이 라이온델 바젤의 이익 추이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봅니다. 석유화학인데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게 보면은 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 그림 전에 있었던 이 그림인데. 그림 전에요. 예. 원유 납사 에틸렌 가격 동향. 아니요, 그거 말고 이 그림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예. 이게 라이온델 바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의 절반은 화학이고 절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절반의 이익 추이를 볼 수 있어요. 이익의 70%는 화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스피노프 된다는 것 때문에 화학 부문을 많이 보는데 네. LG화학 이익 추이가 이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연방 자산이 보면은 흔히들 테이퍼링 이슈를 그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 한번 길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한 1,0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풀었죠. 미국이 중앙은행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4,500조까지 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이 이런 미국 연방 중앙은행 자산 돈 푸는 거에 따라서 계속 정비례하게 올라갑니다. 주가 똑같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10년의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10년의 호황을 가져옵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런데 예. 주가는 언제 무너졌냐 하면은 2018년에 무너집니다. 그때 미국 금리가 2%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 그리고 오히려 연방 자산이 이렇게 4,500조에서 500조 줄일 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8년 정도 올라가고 예. 한 2년 정도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미국 연방 자산이 4천조 원이잖아요. 4천조 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렸습니까? 순식간에 8천조 원 이상까지 올렸어요. 4천조 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레벨이 완전히 올라가는 달라졌다. 거니까. 예. 그래서 2021년도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모든 화학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게 뭐냐면은 그게 뭐 단순하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 규모가 털렸기 때문에 2021년도 올해 1분기,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LG화학 동일합니다. LG화학부터 시작해 LG화학의 화학 부문은 라이온델 바젤하고 이익의 거의 규모가 그러니까 추이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실적이 감안하면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호황 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년간 지속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테이프를 하고 안 하고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는 원래 그 예정된 스케줄로 알고 가고 있는 있었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내년도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다 실적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네네. 그럼 PR이 낮아 버려요. 예,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렇죠. 이게 이익이 올라가니까. 예. 화학 케미칼 기업들이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당연하다. 피크아웃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과거의 그림을 보면은 중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은 그런 논리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실적을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꼭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게 계속 올라가느냐의 차이인데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피크에서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이걸 이제 피크아웃이다. 그렇죠.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걱정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PR이 실적이 좋은 건 계속 유지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아니 올라가지 못해요. 네. 높은 사상 최대의 수준에서 실적을 유지하는데 유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R이 얼마냐면 PR이 5배 4배 수준에 있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11배예요. 11배도 우리나라는 참 낮아요. 우리나라가 한 14배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지수도 낮아 있는 상태에서 11배에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이제 케미칼 에너지 기업들이 5배, 4배가 이게 적절하냐. 이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11배 한 7배, 8배 정도가 적절하고 더 올라가야 된다. 밸류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더 재밌는 게 이렇게 유사한 성장, 그러니까 캐시카와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 500이 지금 PR이 23배, 24배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그 캐시카우 플러스 수소 쪽 성장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PR이 얼마짜면 일부 한 250조 되는 기업들은 PR이 30배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와 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한 3년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데 PR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점, 자, 미국 연방자산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PR이 5배, 4배 수준으로 계속 3년을 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 미국 기업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그것만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케미칼 업종들 기업의 이익은 제품가와 동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품 가격의 추이를 그렇다면 점검을 해봐야 이것이 피크 아웃인지 아니면 계속 치고 올라갈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 가격 추이는 어떨까요? 예, 추이 보십시오. 예. 추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피크아웃이라는 게 그 그림을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에 보시면 이 좌측 그림이에요. 좌측 그림 보시면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게 피크아웃이에요. 저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좌측이요? 코로나 때문에 좌측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좌측이 이제 피크아웃 저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저거는 왜 저렇게 코로나 이후에 아니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쭉 예. 계속해서 스프레드 마진 자체를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금리 자체가 미국 그 기준금리가 2% 이상 되고 올라서. 미국 연방자산이 500조 이상 줄이다 보니까 예. 경기 축소를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조금 공급 과잉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란색하고 붉은색 사이에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부터 5년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마진 구조 보시면 파란색하고 주황색 사이가 스프레드가 지금 마진 구조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크아웃 하기에는 이게 마진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분기 때 사상 최대 이익 냈고 2분기 때 냈는데 3분기,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그 내년까지도 뭐 후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폭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국내 케미칼 업종 중에서 또 이제 대안을 찾아본다면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수소 산업에서 또 어떤 분야에 뛰어들게 될 것인지, 이 화학 산업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분야는 또 어디가 있을지 미리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갈 때 흥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흥다 사태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예,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예, 흥다 수혜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예. 뭐냐면은 흥다의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350조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흥다의 전략은 그랬습니다. 그죠?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위주의 경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케미칼 에너지 업종들을 둘러싼 그게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흥다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과다하게 증설할 것이다. 중국에서만 그거였어요. 미국도 짓지 않고요. 뭐 미국도 별로 짓지 않고 사우디도 별로 짓지 않고 이란도 별로 짓지 않아요. 그 유일하게 짓는 지역이 딱 두 군데를 찍으라면은 중국이 과다하게 지을 것이다. 한국이 따라갈 것이다. 이게 딱 두 가지 논리였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정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라이온델 바젤 회장도 이야기했지만은 과다하게 너무 계획된 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흥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죠? 자, 국가로 봤을 때는 부채 위주에서 자산을 너무 확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다는 거죠. 근데 케미칼 업종에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억 톤 돼요. 에틸렌 생산 기준으로 2억 톤인데 중국이 얼마 정도 차지하냐면 한 17% 정도 차지해요. 전 세계 2등입니다. 1등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20%예요. 근데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2등이 됐는데 여기서 많이 지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지어서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많이 지어서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점유율을 더 높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흥다 사태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페트로차이나나 사이노팩이 그 정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60% 정도에서 70%입니다. 네. 그 자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흥다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상태에서 부채를 과다하게 늘려면서 예. 이익을 떨어뜨려서 예. 우리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좁아. 예. 이 돈을 못 벌어서 상관없어. 예. 이런 전략을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 지금 이제 정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설 스케줄을 조절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연착륙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흥다에 대한 흥다가 터졌기 때문에 케미칼 에너지 업종에서 중국이 과다하게 증설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자체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헝다그룹에 이제 많이 정말 파산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시장 조정에 대비해서 줄 도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국내 케미칼 업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정리가 맞습니까? 그 수요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 수요 쪽도 수요 쪽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케미칼 업종에 대해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그 제품을 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예.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일이 쇼크가 터졌을 때 예. 항상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정말 쇼크가 터지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아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예 중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면서 미리 발을 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예. 첫째, 흥다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수요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 근데 수요보다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2008년도도 그렇지만 수요 축소보다는 공급 축소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근데 여기서 터진 거는 전 세계에서 터진 게 아니고 중국에서 터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중국 정부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니까 중국 정부가 많이 주도를 하거든요. 사이노팩하고 페트로차이나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흥다를 통해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예. 과다 증설은 조금 이렇게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석유화학주를 좀 살펴보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자신 있게 피력을 해주셨고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 이제 캐시카우들을 들고 있으면서 뭐 아까 예. 말씀하신 연결해 보면은 수소 예. 쪽이라든지 이런 성장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캐시카우 플러스 수소를 하고 있는 게 보면은 린데라든지 에어 리퀴드라든지 에어 프로덕트하고 비교를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미국 기업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기업인데 PR이 30배예요. 지금 현재 캐시카우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에틸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구조인데 여기는 뭐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 산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접점이 같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다 수소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린데라든지 에어 프로덕트가 제일 두려워하는 기업이 누구냐면 한국의 화학 기업들하고 천연가스 기업들이에요. 왜? 우리처럼 된다는 거죠. 향후에는 그 큰 시장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PR이 미국 기업이 그런 가스 기업, 화학 기업들 중에 특수화학 기업들이 PR이 30배고 우리나라가 5 내지 4배가 맞느냐? 너무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볼 때는 피킹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케미칼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지금 대장인 LG화학이 잘 가고 있고 다른 화학주들도 상당히 좋은데 투자 매력 차원에서는 어떤 저는 제가 볼 생각이십니까? 때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캐시카우도 들고 있고 성장산업도 포함하고 있는 SK가 제일 좋아하고 SK 뭐 한화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도 길게 보면 좋아 보이고 그래서 SK가 보면은 이렇게 그 천연가스 기업도 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분해 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 파워를 이제 일대주가 되면서 이렇게 수소 차적이라든지 수소 발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캐시카우 플러스 성장 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 LG화학을 필두로 화학주들이 앞으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전반적인 업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회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